안녕하십니까, 이스톨라니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투자자로 있으면서 그동안은 단칼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었는데 2022년부터 이스톨라니라는 닉으로 바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쪽이란 뜻과 코스톨라니를 합쳐서 지은 이름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명한 사람이죠.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 앞에 선배로서 유럽 투자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달걀 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가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 윤석열 탄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 편 급히 만들었습니다. 자, 환율이 1,500원을 넘을랑 말랑하고 있어서 시황이랄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짧은 소견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채로 인권을 유린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말이죠. 나라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양비론을 펼치면서 내란에 대해서 나는 중도다 또는 중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립과 침묵은 악을 더욱더 번성케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기 편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중파 방송,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썰물 때가 되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보면 내란이 벌어졌으니까 누가 어디가 친일 반민족 세력인지 정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스톨라니 너는 뭘 했느냐? 저는 12월 11일에 기사 한 편을 오마이뉴스에 송고했습니다. 첫 번째 12월 7일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후에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감정이 격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지만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버리지 않은 이상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는 갈팡질팡하겠죠. 신인도에 흠집이 났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부자로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표출되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도 2명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안철수, 어깃장을 놓는 심상정도 한패거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배신을 해왔어요. 여태껏 그래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불확실성이 정리된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겠죠. 자, 지금의 투자 시장은 사람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AI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외환, 국채금리, 경제성장률, 개별 이익의 영업이익,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매매를 합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고요. 여기에 거시경제 변수도 넣어서 운용을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만 사람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개인 투자자도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니까 큰 손들은 더욱더 어렵겠죠. 자, 탄핵은 인용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투자는 오랫동안 가꾸고 키워가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은 그냥 재미로만 하세요. 만약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할지 애매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물에서 놀 줄을 알아요. 다만 트레이딩을 좀 더 줄인다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슈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잔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12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코스피 투자는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본전치기만 해도 선방한 거죠. 제가 2022년부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시황글을 올렸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아준다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업데이트를 합니다. 사실 저는 코스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확 낮추면서 윤석열이 당선된 후에는 국내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만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져도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완전 청산의 이유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나라에서 주식 투자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요. 생산활동에 써야 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차이나가 가열찬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왔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특히나 제조업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분석가들이 자주 말하고는 했어요. 여기에 대비해야 함에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했음에도 부동산에 오로지 부동산만 바라보면서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를 일궈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하락을 방어할 겁니다. 이 세대가 은퇴하고 인구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고 나서도 한참을 지나야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질 거예요. 서울의 요지는 빠지지 않지만 지방은 빈집이 넘쳐난 기묘한 세상이 옵니다. 금투세와 같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거나 부동산에 모든 힘을 쏟아붓거나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앞으로도 국내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를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